안녕하세요. 싸조이TV 펠레스코어의 저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 제 옆에는 DB7의 박민달 코치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빅매치를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프리뷰할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안정된 굉장히 순항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3백의 이제 뒷선이 굉장히 안정되면서 앞선에 있는 공격력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토트넘이 최근 10경기에서 우패더라고요. 네. 7승 3무를 기록하고 있고 네. 이 챔피언스 리그, 주중에 펼쳐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했지만 네.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봤을 때 네. 이 토트넘은 상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득점포를 8월 이후에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 바깥이든 아니든 세트피스 상황이든 어느 상황에서도 골을 터뜨려주고 있고 에버튼전의 골이 이제 첫 골이었었는데 그때 크로스에 의한 골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골 이후로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전에 델레알리가 징계로 못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델레알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리버풀은 주중에 있었던 경기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일단 마리보와 경기에서 7대0의 대승을 거뒀는데 사실 그 경기에서 최근 경기 중에 무실점이 없었던 경기가 없었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이번에 무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고 봤지만 엠레찬이라든가 바이날둠이 수비 지원을 많이 잘해주고 수비 전환 시에 1차적인 저지를 많이 해주면서 조금 더 공격 전환이 빨라지고 공격을 좀 더 많이 하는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리보르하고의 경기에서는 피르미노라든가 쿠티뉴, 살라, 체인벌린,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었는데 네. 빠르게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 이 경기를 완전히 압도했거든요. 네. 하지만은 마리보르하고 토트넘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좀 더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에 정말로 수비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관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엘 마트과 로브렌을 중심으로 한 이 수비 라인이 역시 흔들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득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었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리버풀은 불안 요소는 좀 있다. 그쵸, 예. 여기에 사디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상으로 네.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머스 전에 홈 경기가 조금은 불안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웸블리의 적응 문제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강팀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맨유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골이 터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는 좀 더 리버풀이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웸블리 스타디움이 화이트 하트 레인보다는 크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네.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쵸. 네. 이 큰 경기장에서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네. 최종 수비 라인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버풀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데 네. 매우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토트넘이 고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리버풀의 역습을 이제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해리 윙크스가 최근에 미드필더로 출전하는데 사실 무게감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버풀의 역습에 의한 좀 골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최근 토트넘을 상대로 10경기에서 우패더라고요. 네. 7승 3무를 기록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리버풀이 토트넘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은 제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이제 미르달 코치의 잘못된 예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승부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토트넘의 최근 기세가 너무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해리케인이라면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골을 기록할 그쵸. 수 있는 힘이 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마도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을 좀 하더라도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개겐 프레싱이라고 해서 1선과 3선의 간격을 좁힌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사실 클럽 감독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양봉업자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럽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프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간략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다른 빅경기가 있더라고요.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에버턴과 지루의 원더골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 아스날이 대결을 펼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영국 언론에서는 쿠만 경질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스날이 반등을 꾀했기 때문에 아마 아스날이 좀 더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에버튼이 쿠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경질하세요. 그럼 쿠만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 에버튼하고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경기를 아마 해설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에버튼은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그러니까 루카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고 해결사가 없어요. 그리고 빌드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데 수비 쪽에서는 집중력 부족을 또 노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고전할 것이 분명하고요. 아스날은 1.5군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파리그에서 승리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버튼을 상대로는 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대결. 이 경기는 지금 발렌시아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아무래도 돌풍을 일으키라도 뭔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자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조금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 믿고 있고, 그게 아마 이번 경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발렌시아의 발목을 잡고 세비야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상하는 거는 잘 나가는 발렌시아가 세비야전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진다. 너 발렌시아 축구 아카데미 코치였잖아. 그렇죠. 저는 토트넘 팬이하고 발렌시아 아카데미긴 한데 이번 포인트가 좀 터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DB7 아카데미도요, 다비드 비아 넘버 7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발렌시아가 또 한 명의 역적을 키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세의 싸움에서 발렌시아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최근 수비가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시모네 자자하고 로드리고를 앞세운 공격이 정말 파괴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비야가 모스크바 가서 대패를 하고 왔어요.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발렌시아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발렌시아 축구 아카데미와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발렌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죠. 이탈리아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를 아껴두고 있어요. 세리아 1위와 2위 대결입니다. 나폴리와 인테르의 대결입니다. 정말 인테르는 AC 밀란을 꺾으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시티전의 패배가 조금 뼈아프게 작용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시티전을 보면서 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완배에 가까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력이라든가 안정된 수비력, 그리고 수비 전환, 공격 전환이 매우 뛰어나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번 경기에서 홈의 이점을 살려서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그러니까 나폴리는 맨시티전 패배와 그리고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변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인테르의 해결사 마우로 이카르디입니다. 이카르디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르가 경기력
그러니까 공격 전개 이런 부분에서는 나폴리보다는 여전히 열세에 있는 건 분명한 네. 사실이에요. 근데 축구는 골로 이야기하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테르에는 골을 정말 잘 넣는 이카르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뭐 이카르디가 미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이긴 한데 네. 전체적인 경기력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역시 네. 홈에서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K리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슈퍼매치가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원이 대결을 펼치죠. 이거는 정말 빅게임 중에 빅게임인데 사실 서울이 홈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조나탄이 복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인 모습에서는 아직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홈의 이점을 살린 서울이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이 최근 수원을 상대로 9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슈퍼매치에서 정말 묘한 게 슈퍼매치가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수원이 잘 나갈 때는 수원에게 몰빵되고 서울이 잘 나갈 때는 서울에게 몰빵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이 슈퍼매치에 강한 면모를 네. 보이는 시기니까 서울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마르가 못 나오는 게 좀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원도 매트가 못 나오니까 그쵸. 여러모로 뭐 대등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제 서울이 수원을 상대로 경기를 좀 지배하는 그러니까 점유율에서도 우위에 있고 공격 전개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수원에는 조나탄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의해서 일격에 의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한두 골씩을 주고 받으면서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울산과 제주의 대결입니다. 울산과 제주는 사실 서로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물론 이제 전북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울산과 제주에게도 조금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의 그런 부분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전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무승부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제 기원을 담아서 제주의 승리를 예측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울산은 지난 수원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네.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물러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전북을 추격할 수 있는 팀은 제주밖에 남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주는 지난 강원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놨기 때문에 네. 울산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경쟁을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해외 리그와 K리그 클래식을 동시에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많은 펠레스코 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불가피하게 해외 리그와 K리그 클래식을 동시에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받은 자예요. 위너시죠, 위너. 네. 우리끼리 아주 그냥 지랄을 한다. 그쵸? 자, 그러면 펠레스코어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